인테리어 아무렇게나 하면 정말 큰일 나요. 청소라든지 유지 관리가 좀 더 까다로워요. 추천드리는 중문이 있고 비추천드리는 중문이 있어요. 벽지 색상 따로, 바닥재 색상 따로, 필름 색상 따로. 화이트와 아이보리와 베이지가 애매하게 섞여 있을 텐데 가장 조화롭지 않다고 느껴져요. 안녕하세요, 인테리어하는 플랑즈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테리어 관련해서 후회하는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인테리어 아무렇게나 하면 정말 큰일 나요. 예쁜 것만 따져서 선택하는 거, 그런 거는 정말로 안 돼요. 디자이너 출신의 대표다 보니까 무조건 예쁜 것만 추구할 것 같은데 정말 실용성을 많이 따져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실용성이 좀 떨어지면 아무리 예쁘고 정갈하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되면 저거 어떻게 개선하지? 어떻게 바꾸지? 어떻게 보완하지? 애물단지가 되고 마는 거죠. 어떤 점들이 후회하기 딱 좋은 경우인지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먼저 푸시 도어예요. 끔 열고 닫는 도어에는 필요에 따라서 한두 개 정도 설치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막 여기저기 다 푸시 도어면 제대로 안 닫혀 있고 애매하게 열려 있는 상태로 사용하게 되실 거예요. 내가 자주 사용하는 옷장이라든지 팬트리에서도 푸시 도어보다는 손잡이형 도어를 추천드려요. 주방이 대표적인 예였고 그 두 번째로는 또 욕실의 수납장이에요. 욕실 같은 경우는 뭐 세수하고 폼클렌징을 묻히고 도어를 열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오염되어 있는 또는 젖은 손으로 계속 그 도어를 만져야 되니까 손때 자국이라든지 물얼룩 자국도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푸시도어 설치를 피하는 공간은 어떻게 설계하는 게 좋을까요? 손잡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이 나와 있거든요. 완전히 돌출형 손잡이부터 해서 원홀 손잡이, 뭐 투홀 손잡이, 뭐 엣지 사이에 시공하는 그런 손잡이도 있고 해서 손잡이 자체의 디자인에 좀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손잡이도 싫고 푸시도 싫다 할 때는 도어 내림을 해서 그냥 손을 밑에서 걸어서 열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주방 가구를 설계하기도 하고 도어와 도어 사이에 한 2에서 2.5cm 정도의 틈을 주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손을 이렇게 걸리게 해서 도어를 잡아당기는 그런 방식으로 디자인 설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비추천한 아이템은 탑볼 세면대예요. 탑볼 세면대가 뭐예요? 호텔이나 뭐 레스토랑 같은 화장실에 가면 하부장이 있고 세면대가 얹혀져 있는 그런 형태의 세면대를 탑볼 세면대라고 해요. 내가 간단히 손을 씻을 때는 탑볼 세면대가 굉장히 예쁘고 포인트도 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우리 집에는 어때요? 세수도 해야 되고 양치도 쳐야 되고 손도 씻고 뭐 많은 걸 해야 되잖아요. 탑볼 세면대를 시공해 놓으면 하부장의 상판 사이에 물이 고이게 돼요. 곰팡이나 물때까지 껴가지고 적극적으로 비추천드리고 있어요. 탑볼 세면대 말고 어떻게 대체하는 게 좋아요? 언더카운터 세면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물이 튀더라도 상판 위에 그대로 튀기 때문에 상판만 싹 닦아주면 오염도 많이 되지 않고 유지관리도 쉬운 거죠. 언더볼 세면대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해서 요즘 타일 세면대까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타일 세면대보다는 저는 언더카운터 세면대가 훨씬 더 좋게 느껴지고 그래서 많이 추천드리고 있어요. 세 번째 후회하는 인테리어는 톤 앤 매너가 맞지 않고 각각 따로 노는 마감재입니다. 톤 앤 매너요? 벽지 색상 따로, 바닥재 색상 따로, 필름 색상 따로 나눠서 우리가 마감재를 골랐을 때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해요. 하나하나가 예쁜 것보다 조화가 가장 중요한 게 인테리어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 있어요? 흔하게 많이 봤던 사례는 화이트와 아이보리와 베이지가 애매하게 섞여 있을 때인데 쿨톤이랑 웜톤이 섞여 있을 때 가장 조화롭지 않다고 느껴져요. 엄청 미묘한 차이라서 마감재를 따로따로 보면은 얘도 웜톤처럼 보이는데 얘는 쿨톤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지만 내가 고른 벽지와 바닥재를 같이 놓고 봤을 때 쿨톤의 라인업이 맞는지 웜톤의 라인업에서 맞아떨어지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최소한 웜톤과 쿨톤은 맞춰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피해야 되는 마감재는 집이라는 것은 3차원의 공간이잖아요. 그 안에서 확장감도 만들어줘야 되고 깊이감도 만들어줘야지 그 공간의 아름다움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의 모노톤으로 인테리어를 하면은 톤 자체는 깔맞춤이 됐지만 플랫해져 보이기 쉬워요. 어디가 첫인상으로 비춰지는 공간인지 그리고 이 첫인상에서 포인트가 되는 곳은 좀 화려한 마감재나 포인트가 되는 컬러를 사용해주고 배경이 되는 곳은 좀 은은하게 흘러갈 수 있는 마감재나 텍스처를 선택을 하거든요. 적절한 대비감을 만들어줘서 공간의 깊이감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공간감을 고려하지 않고 깔맞춤을 했을 때도 공간이 굉장히 플랫해져 보이기 때문에 그 또한 비추천이에요. 마지막으로 또 비추천 드리는 조합은 화려한 스타일
스타일 좋아한다고 해서 요소마다 다 화려한 마감재를 썼을 때 같이 산만해져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저는 가장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화려한 포인트의 인테리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어디에다가 화려한 톤을 쓰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주방이에요. 주방의 아일랜드와 주방 아일랜드 전면의 도어까지 화려한 패턴의 대리석이나 세라믹으로 시공을 하게 되면 아일랜드라는 하나의 메스 자체가 화려한 패턴감이 완성이 되면서 집안에 하이라이트 되는 공간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그 정도까지 좀 화려하게 원하진 않는다 하면은 현관에 작은 포인트, 홈바에 벽면 월, 화려한 포인트를 살짝 주면은 작은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번째는 바로 중문인데요. 추천드리는 중문이 있고 비추천드리는 중문이 있어요. 공간이 충분히 나와서 슬라이딩 중문을 설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연동 중문을 시공을 했다. 너무 아쉬운 선택인 것 같아요. 충분히 슬라이딩 도어가 지나갈 수 있는 벽체가 있다면 아주 심플한 원 슬라이딩 도어가 훨씬 더 편하고 예쁘기도 해요. 또 기능적으로도 삼연동 중문은 3분의 1만큼 막히는 거거든요. 근데 원 슬라이딩 도어는 도어 자체의 사이즈만큼 개구부를 확보할 수 있어서 큰 짐을 나를 때라든지 양손 가득 짐이 많을 때는 우리 집에 들어오는 입구가 넓을수록 좋잖아요. 충분한 벽이 있다면 원 슬라이딩 중문을 정말 추천드려요. 두 번째로 비추천 드리는 거는, 중문이 필요는 한데 슬라이딩 도어가 지나갈 벽은 없고 삼연동 중문은 싫어서 무작정 여닫이 도어 중문을 설치하는 경우인데, 그 앞으로 충분한 공간이 나오는지를 체크하고 여닫이 중문을 시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복도 폭이 좁은데 여닫이 중문을 설치를 하게 되면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마침 복도를 지나가는 누군가가 있다 하면 서로 동선 간섭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린아이를 키울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닫이 중문을 설치를 할 때는 중문이 열리는 방향 앞쪽으로 충분한 공간이 있을 때 시공하는 걸 추천드려요. 중문 중에 하나를 추천하면 뭘 제일 추천하세요? 무조건 저는 슬라이딩 도어예요. 열어놓으면 오픈부를 가장 개방감 있게 사용할 수도 있고, 원 슬라이딩 중문 같은 경우는 프레임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해져서 집이 좀 단정해 보이는 그런 장점도 있거든요. 요즘은 자동 슬라이딩 중문도 나와서 편리하면서도 디자인까지 잡은 그런 중문이더라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조정욕조입니다. 저희도 조정욕조 정말 많이 시공을 해요. 저희가 진행하는 고객님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조정욕조가 필요한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지고 저는 시공을 해드리거든요. 조정욕조가 생긴 게 정말 깔끔하고 예쁘고 화장실에 통일감까지 주기가 아주 좋아서 많이들 저 조정욕조 시공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단점이 꽤 명확해요. 일반 욕조는 이렇게 유선형으로 생겼잖아요. 근데 조정욕조는 직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받는데 2배에서 2.5배 정도의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내가 만약에 일상생활 속에서 반신욕을 정말 자주 즐긴다 하면 반신욕 한번 하려고 했는데 대체 이놈의 물이 언제까지 받아야지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조적으로 쌓여져 있는 이 부분에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받은 물이 생각보다 금방 식어요. 그래서 계속 물을 보충해주면서 조정욕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반 아크릴 욕조에 비해서는 청소라든지 유지 관리가 좀 더 까다로워요. 타일 표면 자체가 아크릴에 비해서는 좀 더 거칠고, 그리고 줄눈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좀 생기잖아요. 자주자주 청소해주지 않으면은 줄눈 관리도 좀 빡센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대놓고 말씀드리는 게 조정욕조 정말 비싸요, 시공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사실 어떤 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조정욕조 시공하냐에 따라서도 당연히 그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저희 플란 같은 경우는 조정욕조 시공 비쌉니다. 조정욕조에서 방수라든지 유지관리를 다 고려해서 시공을 하다 보면 이게 절대 싸질 수가 없는 조합이에요. 방수가 잘 안 돼 있어서 내 욕조에서 줄줄줄 물이 샌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 집만 문제가 아니고 아랫집에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죠. 그렇기 때문에 방수 시공비도 2배가 들고, 타일과 타일 사이에 줄눈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줄눈 사이에서도 물이 스며들기도 하고 또 유지관리가 힘들다 보니까 조정욕조를 할 때는 저는 폭시 줄눈을 시공을 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디테일한 세부 공정, 사용되는 방수 부자재까지 고사양의 등급을 사용하다 보니까 정말 내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한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괜히 돈만 쓰고 후회하는 아이템이 되기가 너무 쉬운 거죠.
혹시 조정욕조를 추천해 주시는 경우는 없어요? 아기를 씻기면서 같이 물놀이까지 좀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어린이 친화적으로 만들 때는 또 조정욕조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다만 타일의 직각면이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조정욕조 시공하더라도 살짝 타일을 빗면으로 시공을 하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머리를 찍히거나 하는 그 위험성도 적어지기 때문에 아이 키우는 집에는 꽤나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후회하는 인테리어 5가지 에밀리 어떻게 인정이 되나요? 전부 인정할게요, 진짜. 아 그럼요 에밀리. 저 플랑으로 10년 됐어요 벌써. 얼마나 많은 고객님들을 인터뷰하고 만나보고 또 설계하고 시공해봤겠어요. 제가 이렇게 저희 포트폴리오를 사진으로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 작업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이면에 개별 고객님의 라이프 스타일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가장 적합한 선택이 뭔지를 조합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게 인테리어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거든요. 맞춤 의상을 입듯이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꼭 맞는 집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윤택한 삶을 살게 하는 게 또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문의도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인테리어하는 플랑지였습니다. 알라 포션